이제 탄력 근로제 연장 공은 국회로 넘어갔는데요. 한편에서는 한계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 과정에서 보완할 점과 개선점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경산의회 첫 출범 때부터 민주노총은 참여를 거부했습니다. 자, 최나리 기자, 당시 민주노총이 참여를 거부한 이유는 뭡니까? 네, 우선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는 나라입니다. 네. 민주노총은 탄력 근로제 연장이 과로 사회, 장시간 근로 탈출을 위해 시행된 주 52시간 근무제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경산의회 참여를 거부했습니다. 저희들이 탄력 근로제를 반대하는 것은 임금이 줄고 노동시간이 늘고 또 일자리가 사라지고 또 과로사를 유발하는 제도가 탄력 근로가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고요. 탄력 근로 확대를 통해서 노동시간 유연화를 통해서 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동시간 규제를 통해서 노동시간 단축으로 가야 된다. 지난달 민주노총 대의원 대회에서 금속노조는 경산의회 참여 전제 조건으로 탄력 근로제 확대와 최저임금 제도 개편 철회 등을 내세웠는데요. 지난 18일에도 경산의회 회의장에서 피켓 시위를 벌여 회의가 파행을 빚기도 했습니다. 자, 민주노총은 이번 합의에 대해서도 개학이라고 비판하면서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노총은 이번 합의에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김명한 위원장은 삭발까지 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경총이 주문하고 정부와 국회가 압박하고 한국노총이 손잡아준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민주노총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다음 달 6일 총파업을 예고했는데요. 특히 이번 합의가 노동시간에 대한 사용자의 재량권을 늘려준 것이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열린 결말로 그냥 이렇게 합의를 하는, 그냥 좋은 합의를 했다, 우리끼리는 참 잘했네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노동자들의 그러한 임금과 노동시간 그리고 건강권이 핵심인데 그걸 가지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합의를 했니 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죠. 알겠습니다. 이번 합의를 두고 반쪽짜리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유정훈 기자, 특히 임금 보전과 관련해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인데 경영진 입장은 뭡니까? 네, 일단 노동계의 한 축인 민주노총이 빠졌고 막판에 쫓기듯이 합의를 했기 때문인데요. 예. 특히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경영계의 요구와 달리 6개월로 축소됐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추가 수당, 임금 보전과 관련해서 특히 중견, 중소기업들은 부담스럽다는 입장입니다. 노동계에서도 반쪽짜리다라는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이유가 뭡니까? 네, 노동계는 근로기준법에 추가 수당, 임금 보전을 안 할 경우 처벌 조항이 없다는 점을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를 주문을 했는데요. 협의 과정에서 추가 수당을 의무화하고 사용자 측이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걸로 후퇴했습니다. 예. 만일 사용자가 과태료만 내고 그 추가 수당을 안 줄 경우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건데요. 특히 노조가 없는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피해가 큰 만큼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현재로서는 사용자의 선의에만 맡겨져 있는데 사용자가 제대로 임금을 보전해주지 않을 경우에 정부가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지만 이게 실효성이 있을지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종업원들이 노동부에 신고를 할 수 있게 한다든지 혹은 노동부가 전수조사를 해서 철저하게 벌칙을 가하는 그런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탄력 근로제가 연장되면 그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의 부담이 훨씬 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합의 직후 중소기업 중앙회도 입장을 내놨는데요. 1년이 아닌 6개월 연장과 비용 부담으로 경영 악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6개월의 단위 기간만으로는 산업특성상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앞서 주 40시간제를 도입한 선진국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최대 1년으로 늘린 이유가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하기 힘든 단 몇 개의 기업이라도 배려하기 위해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2년간 30%에 달하는 최저임금 인상에 적응하느라 사력을 다하는 와중에 눈앞에 근로시간 단축이 닥쳐온 실정이다라며 부작용을 최소화할 보완책 마련을 호소했습니다. 자, 또 하나가 장시간 근로로 인한 휴게시간 보장이나 그 서면 합의만 있으면 탄력 근로제 확대키로 한 점도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합의로 경영계가 6달 단위 탄력 근로를 시행한다면 석 달은 주당 노동시간을 64시간까지 늘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셈인데요. 예. 이렇게 되면 만성 과로 인정 기준인 12주 연속 60시간을 초과할 수 있다는 노동계의 우려가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또 앞서 11시간 연속 휴식 시간 의무화로 건강권 보장에 대한 안전장치가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구체적이지 않은 점도 한계입니다. 불가피할 경우 언제든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만 이뤄지면 변경이 가능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노조가 없거나 세력이 약할 경우 사용자가 충분히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는 겁니다. 협의만 하면 되기 때문에 사용자의 제한권이 굉장히 커지는 것이죠. 일주일의 계획만 확정돼 있으면 내일은 연장근무고 오늘은 정상근무고 다음 날은 정상근무보다 시간을 축소하겠다 이런 식의 변동폭이 생겨날 수 있는 것이죠. 이재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그동안 국회는 타결만 되면 2월 임시국회에서 철회하겠다고 했는데요. 자, 유정윤 기자. 하지만 현재로서는 2월 국회가 열릴지도 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야 원내대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월 국회가 무산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 폭로에 이어서 손혜원, 서영교 의원 의혹까지 현재 여야가 갈등의 골이 깊은 상황인데요. 네. 여기에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와 북미 정상회담 같은 굵직한 현안 때문에 3월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첫 사회적 합의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합의안 통과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여야도 이번 합의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분위기인데요. 자, 유 기자. 하지만 노사가 합의한 대로 순순히 받아들이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합의 전에 여야가 단위기간 확대 방안에 대해서 범위를 두고 다른 목소리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민주당은 6개월, 자유한국당은 1년을 주장을 했었는데요. 예. 그래도 양당을 포함한 4당은 단위기간 확대에 동의를 했었는데 정의당만 반대를 했었습니다. 예.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이 노동정책의 퇴보이자 계약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노조가 없는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에 무방비로 놓이게 됐다면서 확대 입법 추진을 중단해야 된다고 촉구를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국회 입법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있어 보이는데요. 자, 최 기자. 보완되거나 수정이 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재계와 노동계가 한 발씩 양보한 합의라는 점에서 경영 효율화와 노동권 보호 모두 진지하게 논의돼야 될 것입니다. 네. 우선 재계에서는 선택적 근로제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 논의에서 제외된 선택적 근로시간제 역시 함께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셔서 국회에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뿐만 아니라 한시적 인가 연장 근로 허용 범위 확대, 특례업종 재조정, 고소득 전문직 이그젬션 등 유연한 활용 방안이 함께 논의되길 기대합니다. 또 노동계가 사실상 처음으로 대화에 적극 나선 만큼 노조가 없는 노동자들에게 이번 합의 내용이 오남용되지 못하도록 보완책 마련에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 대화는 투쟁보다 훨씬 어렵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탄력 근로제 합의 직후 털어놓은 소회입니다. 그만큼 합의 과정이 쉽지 않았음을 내비친 것으로 이해됩니다. 현재 사회적 대타협 구구에서 공회전되고 있는 의제들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묵힐수록 논란의 소지만 더 커지고 있는 꼴입니다. 이런 가운데 탄력 근로제 문제가 합의를 이뤄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누구는 반쪽짜리라고 하지만 대화를 통해 만들어낸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첨예한 이해가 얽힌 사회적 갈등은 언젠가 터질 시한폭탄과 다르지 않습니다. 과정이야 순탄치 않았지만 대화로 접점을 찾은 이번 사례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